그 쿠팡 광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다크맨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네네. 제가 그 다크맨 채널에서 미니 특강을 개최를 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실 때 제가 그분들에 한해서 조금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초보셀러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이제 상품 등록 프로그램을 대체 뭘 써야 하나, 이 프로그램은 좋고 이제 저 프로그램은 이제 어렵고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옆에 계신 월천남님께서는 지금 수동 등록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풀어주실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월천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 다크맨 채널에 오셨으니까 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월천남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유튜브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월천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월천남이고요. 이번에 다크맨님 영상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다크맨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원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네네.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네. 다크맨님이 나오시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예전에 잘 나가는 서과장님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서 과장님. 그래서 그때 처음 뵙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라이브로 보신 거예요, 그때? 그때 녹화된 걸로 본 것 녹화된 같아요. 걸로. 네, 녹화된 걸 보고 네네. 와 그때 대략적인 스토리를 보니까 네. 대학생이신데 지금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8월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 안 네,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그때 영상을 보다가 네. 또 다크맨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예.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크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네. 그때 구독자가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제가 한 1,500명 정도 있거든요. 금방 성장하셨네요. 네,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뭐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왜냐면 이 셀러라는 게 엄청 고독하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셀러라는 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고인물이 되고 혼자서 외롭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네. 교류를 하다 보면은 네. 거기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은혜 잊지 않고 제가 찾아뵌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월천남님은 이제 현재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 사업 중에 네네. 구매 대행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중국이죠, 구매 대행. 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대표적으로 대량, 반자동, 수동이 있는데 네네네. 저는 반자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동 방식으로 매출을 내는 식으로 지금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소소하게 온라인 강의를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로켓 크로스도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네. 사이까지. 네네. 그렇게 지금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뭔가 짧은 기간인데도 하나 성장하시는데 좀, 네.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크맨 님도 그렇지만 주변에 나보다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 뵙고 계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머리로 하려고 하면은 네.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을 제가 먼저 강의를 듣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치트키를 내가 먼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약간 좀 나만의 세계를 좀 벗어나는. 네네네.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급변하잖아요. 네네. 보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도 뭔가가 바뀌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는 거는 되게 비추천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해오신 일들이 좀 많은데 어떤 계기로 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20살 이후부터 네. 바로 직업군인 생활을 했어요. 직업군이 이제 군인이셨구나. 네, 부사
보좌관 출신으로 일을 해왔고 네. 좀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 복무를 하면서 네. 9년 넘게 군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군대라는 조직이 거기도 되게 좋은 분들도 많고 네. 그렇지만 일단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 성향은 되게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이런 거지만 네. 확실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런 목마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항상 있었어요. 나가서 그 남들이 얘기하는 그때가 한창 제가 유튜브를 볼 때 신사임당님 유튜브에서 막 월 1,000만 원 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월급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때였는데 네. 어떻게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나는 남들처럼 스펙이나 이런 거 뛰어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네. 그래도 남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돈이 다가 아니지만 네. 나도 자유롭게 일하면서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죠.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것도 처음에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이게 무자본이든 아니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무자본이고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잖아요. 네. 하다가 이거 금방 돈이 안 되고 네. 진상 고객을 만났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빨리 그만두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만두지 네, 않죠. 네. 9년이면은 계급이 중사 되셨네요. 네네네. 어. 지금 군대에 나와 있는 동기들은 네. 대부분 상사 진급을 하고 있죠. 네. 네, 대표님은 따로 전역하시고 네.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업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업이에요. 아예 완전히 전업으로 그냥 만들어 보셨구나. 네, 전업이에요. 원래 군생활 전역하고 제가 그 헬스 트레이너도 잠깐 했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 네, 헬스 트레이너를 잠깐 했는데 쉽게 왔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을 네. 취득을 하고 헬스 트레이너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것도 확실히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평일에도 밤늦게 엄청 맞췄고 왜냐면 퇴근하고 늦게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면은 또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주말에도 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말에도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몸이 아팠거든요. 회원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말도 없이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한번 아프고 나서 진짜 이거는 길게는 못하겠다. 그냥 만약에 내가 한 20대 초반부터 네. 업을 했고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20대 후반, 30대를 넘어가는 시기에 그 일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전업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헬스 트레이너 진행하시면서 네. 부업으로 구매대행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조금씩? 네, 잠깐 했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시구나.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네. 수강생분들 중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좀 쉬고 싶은데 않죠. 네. 그거를 차마 이겨내면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한 2-3시까지 일을 하고 네.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리스펙하죠. 네. 저 부업을 한 사람인데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지금 구매 대행을 지내어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저는 1년 좀 넘은 거죠. 1년 좀 넘었어요? 네네.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앞전에 과정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매출과 순이익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뭐 매출은 저도 다크맨님처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억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억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네. 저는 매출은 12월 달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마진은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월천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천남으로 바꿔야 되나? 처음에 월천 나오니까 월천남으로 하셨던 거예요? 아, 월천남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자친구한테 유튜브 시작할 건데 닉네임 뭘로 할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약간 그런 거에 센스가 있어서 저보다 확실히 센스가 있거든요. 네. 저도 닉네임을 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구상할 때 많이 조언을 구하는데 아, 네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월천남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꽂혀가지고 네. 그냥 바로 월천남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 월천남 제가 채널을 좀 봤었거든요. 네. 봤는데 상품 단 2개로 2달 만에 매출 2,500만 원을 달성하셨다고 네네. 제가 영상을 봤어요. 네. 근데 이걸 저희 다크맨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한해서 이걸 어떻게 나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달 만에 2,500만 원 매출이요. 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하기 전에도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거나 이런 안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수동 상품화를 하면서 수동 상품이 별게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귀찮은 일이다 보니까 네. 잘 시도를 안 해서 그런데 확실히 수동 상품을 상품화를 하게 되면 네. 진짜 한 개 상품으로도 매출이 뭐 5천만 원, 한 개 상품으로. 한 개 상품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나오거나 1억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개 상품으로 매출이 2,500만 원 나왔는데 네. 2,500은 진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2달 만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지. 하다가 1년 동안 하면서 2달이면은 이때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그걸 합쳐내는데 시작하고 이제 2달 만이면은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대량 반자동 수동이 있잖아요. 네. 대량 반자동은 상세 페이지를 크게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수동은 진짜 상세 페이지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를 고객들을 쿠킹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 요소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량 반자동으로 만약에 어떤 상품을 올린 거랑 그리고 수동 상품을 이 수동 상품화해서 올린 거랑은 판매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실히 수동 등록을 했을 때가 매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겠네요. 프로그램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대량이나 반자동으로 했을 때 지금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대량이나 반자동으로 해서도 매출을 지금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는 대량보다는 반자동을 해보면서 반자동은 저는 유입 확인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자동은 유입 확인용이다. 네, 반자동을 계속 많이 올려보면서 네.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잖아요. 네. 팔리고 또는 고객들한테 문의가 달리는 그런 제품들을 데이터로 쌓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나중에 수동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반자동은 일단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초보자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판매를 해보고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를 조금 아는 안목이 있으시다면 굳이 이제 반자동을 안 하고 바로 수동 상품화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다크맨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초심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네. 네, 초심자들한테는 반자동을 먼저 해보면서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필수적이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알리랑 테무가 국내에 지중 진입을 하고 1688까지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현재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대표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구매대행이 레드오션이고 네. 지금 끝물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시작하기 몇 년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1688, 테무, 알리가 국내 상륙을 한다고 해도 네. 대표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저관여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통 고관여 제품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이라는 게 뭔가 크무비 제품이죠.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 네네. 그런 제품들을 아무리 알리나 테무 이런 시장들이 국내에 상륙한다고 해도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그 리스크를 져가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더 좋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알리나 이런 시장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유럽 구매 대행이든 일본 구매 대행이든 네.
미국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넘어가면은 경쟁자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그렇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동을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반자동만 하시는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확실히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아.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어떤 시장이든 네. 우리가 레드오션 끝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틈새 시장은. 아. 네. 너무 남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거기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아, 네. 거기서 조금의 약간 차별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천나님께서는 지금 시기에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카테고리나 상품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기에 우리가 겨울 제품을 소싱하기엔 늦었잖아요. 네. 이게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전에는 네. 제품을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고 내가 거기서 마케팅 요소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싶으면은 네. 한 3개월 전에는 올려놓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 시즌은 끝났고 네. 우리가 진행을 해볼 만한 카테고리는 봄 시즌. 이제 네. 봄에 사람들이 캠핑 많이 가잖아요. 네. 겨울에 밖에도 외출도 못했으니까 아, 네. 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시즌성은 네. 진짜 팔리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수동 상품으로 시즌성 제품을 올리고 거기에 약간의 뭔가 마케팅 요소를 첨가하게 되면 네. 판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캠핑용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저는 상품들이 캠핑용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식기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영업 등록증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별로 유니패스에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 좀 번거로운데. 네, 번거로운데 이것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해야 네, 된다. 네. 이게 귀찮아서 거기는 안 건드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제한적일 거예요. 네. 제한적이면은 거기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아. 그래서 그런 시장을 찾아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캠핑용품 갈수록 브랜드가 너무 많아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비브랜드 제품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타오바오나 1688에서 물건을 찾잖아요. 네네. 어떤 관련된 제품을 찾는데 네. 이게 PC 버전도 그렇고 네. 모바일 버전으로 우리 타오바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되게 이거는 국내에 잘 없는 제품인데 이게 뜨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제품들을 소싱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꼭 캠핑용품이라고 해서 브랜드 제품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신박한 제품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캠핑용품을 주로 하다 보니까 타오바오나 이제 사이트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네. 어떤 제품 이렇게 추천을 해줄 때 유심히 보고 이거 판매가나 이런 거를 측정해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그런 것도 소싱해 오는 편이죠. 아. 그래서 구매 대행이 장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면서 무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엄청나게 좋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맞아요. 올려보고 네. 만약에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 팔릴 것 같았는데 잘 안 팔리게 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테스트를 해본 거고 거기에 잃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수동 상품은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계속 그거를 편집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네네. 나중에는 템플릿이 만들어질 거예요. 템플릿이 만들어진다. 네, 어떤 양식이 만들어지면은 네. 나중에는 그냥 사진이나 문구만 조금 변경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 네. 몇 번 하시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일단 올려보고 팔리면 좋은 거고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됐으니까 다른 상품군으로 진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캠핑용품 그 외에 이제 월천나님의 조금 더
깊게 노하우를 묻고 싶어가지고 상품 소싱을 네. 하시는 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대량이나 반자동은 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네. 특이한 제품, 특이한 제품? 그런 게 구매대행으로 올려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아, 네. 근데 수동은 달라요. 만약에 수동으로 판매를 하면은 네. 대표님도 수동 상품 있으시잖아요. 아, 있죠. 그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월 검색량이 500짜리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그거를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올려서 판매가 되면은 잘 올린 거잖아요. 근데 500짜리를 수동 상품으로 올리면 안 돼요. 아. 왜냐면은 우리는 수동 상품을 만들어서 네. 하루에 막 10개, 20개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을 만들 건데 네. 그 500짜리는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무리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해서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수동 상품화 하기에는 되게 적잖아요. 아, 네. 파이가 적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파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싱 하실 때 보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든 아니면은 키워드 툴을 이용할 때 보면 네. 검색량을 중소형에 맞춰서 체크를 해서 반자동이나 대량을 등록을 하시잖아요. 아. 근데 수동 같은 경우는 네. 중대형으로 가셔야 돼요. 중대형으로? 네, 중대형으로 가셔야 되고 어. 뭔가 진짜 특출난 디자인이나 특출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대중적인 제품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 보면 로켓 배송이 있어요. 아. 근데도 수동으로 올렸을 때 많이 팔립니다. 아, 근데 그 상품이 흔한 상품이에요? 네, 흔한 상품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쳤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 제품들 엄청 대중적인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저는 수동 상품화를 했을 때 잘 팔린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거기서 약간의 조금의 차별점이 있으면은 확실히 국내 제품들에는 없는 그런 기능들을 있는 제품을 소싱해 오시는 게 좋은데 네. 꼭 그게 아니더라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쿠팡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가 저는 느꼈던 게 보통 사람들이 구매 대행을 할 때 공구 쪽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공구는 엄청나게 포화가 됐어요. 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중고 판매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캠핑용품도 캠핑용품이지만 저는 가구류도 많이 해요. 네. 가구류. 네, 가구류도 많이 하는데 가구도 잘 팔립니다. 그 쿠팡에 보면은 로켓 크로스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쿠팡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품들이 다르잖아요. 네. 상품들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로켓 배송에 있는 상품이더라도 특정 고객이 다른 중형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이 1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누군가는 대형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누군가는 중소형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 중소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 내 상품이 1위로 뜰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검색하는 거에 따라 다르구나. 네, 근데 로켓 배송 상품이랑 네네. 제가 올린 상품이 디자인이 비슷해요. 아, 네. 그래도 노출이 내게 먼저 됐으니까 네. 사람들은 내 거를 구매할 확률도 커진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너무 소싱에 구애받지 말고 네네.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해야 되겠다, 특정 제품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카테고리를 일단 시도해 보시고 거기서 터지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카테고리.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 네, 확장해 나가시면 나중에 이점이 뭐냐면 전문몰로도 키워보실 수가 있거든요. 수동 등록을 하면은 장점이 주문 들어올 확률이 또 높아지고 네. 전문몰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그렇죠. 저는 진짜 수동할 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CS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 네. 이 제품이 내가 올렸는지도 모르는데 판매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고객이 기능적인 거나 음. 이런 거를 문의를 주면은 나도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판매자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네.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수동 상품은 내가 일단은 집으로 먼저 받아서 그게 반품이 됐던 어떻게든 집에서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품을 뜯어봅니다. 뜯어보고 기능적으로는 어떤 건지 네.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이 고쳐주면 되는 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제품만. 그러면은 어차피 그 제품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판매처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상품 잘 아니까 알게 되고. 네, 계속 그 제품만 주문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처에 그 제품만 주문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속품이나 네. 이런 부분은 미리 받아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네. 어떤 부분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것만 발송해주면 이 부분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어떤 상세 페이지를 꾸며야 되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수동이. 네. 근데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손댈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처음만 좀 손댈 게 많고 네.
차후에는 이제 주문 처리만 진행하겠네요. 그렇죠. 주문 처리만 시행하고 어떤 다른 상품을 찾는 시간을 조금 갖는 거고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초반에도 시간이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한 50% 만들었어요. 그럼 50% 만든 상태에서 일단 올려보고 상세 페이지를 계속 가공을 하는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만들다고 하면은 특정 하루를 미친 듯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날을 나눠서 오늘은 이거 만들어보고 이벤트 만들어보고 이 페이지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날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면은 크게 힘들이지도 않고 저는 지금 수동 상품을 일주일에 한두 개는 무조건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네. 한두 개를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 네. 나중에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네, 네. 저는 지금 약간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동화를 만들고. 네,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는 일단 본인이 하실 줄 아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내가 위임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위임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 저는 지금 상품 소싱이든 편집이든 기타 등록이든 주문 처리 CS 이런 부분을 조금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기 전에 내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쵸. 알아야 맡길지. 직원들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상품명이랑 키워드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먼저 쿠팡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쿠팡에서 네, 쿠팡에서는 아이템 위너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템 위너가 뭐냐면 네네. 내가 어떤 상품을 진짜 가공해서 상품 등록을 했는데 네네. 다른 판매자가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판매자가 나랑 똑같은 제품을 그냥 가격을 1,000원, 2,000원 이렇게 낮춰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올린 상품을 각각으로 보지 않고 어차피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상품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보면 네. 1, 2,000원 낮게 설정한 그 판매자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시간을 들여서 만들던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위너로 뺏겨버립니다. 내가 먼저 올렸지만 네. 나중에 올린 사람한테 그 상품을 뺏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상품명을 지을 때 제일 앞에다가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네, 또는 저는 지금 닉네임이 월천남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도 지금 다크맨이잖아요. 네. 그런 특정의 어떤 키워드를 정해서 먼저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고 네. 그 뒤에 보통 메인 키워드를 바로 넣기보다는 메인 키워드를 넣기 전에 앞에 형용사 키워드 형용사 키워드. 네, 형용사 키워드 뭐 예를 들면 북유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앤틱 앤틱. 네, 가구를 봤을 때는 그런 거고 아니면은 캠핑용품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은 옛날이나 이런 키워드를 먼저 넣어주고 그 뒤에 메인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키워드를 작성하고요. 저는 쿠팡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이 검색 포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명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쿠팡은 이게 상품명만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상품명 그리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태그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네.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다 보니까 상품명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상품명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중요한 네, 거네요. 종합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쿠팡 태그에도 적절한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상품명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네. 저는 아이템 위너가 아이템 위너. 더 시급하기 때문에 맞아. 네, 실제로 저는 아이템 위너를 진짜 많이 위협받습니다. 판매자들한테. 네. 이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은 아이템 위너가 요즘에는 중국 판매자들도 많이 위너를 걸거든요. 네, 맞아. 네, 만약에 한국 판매자면은 일정하게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중국 판매자가 걸려버리면 상품명도 그냥 일반적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이라는 게 메인 키워드를 맨 앞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또 우리가 처음에 구매 대행 하실 때는 제품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중국 상세 페이지를 가져와서 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돼버리면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상품명을 지을 때 브랜드 키워드를 넣어주게 되면 네. 제일 베스트인 거죠. 브랜드 키워드를 내가 나중에 월천남이라는 거를 상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누가 위너 매칭을 걸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쿠팡에 소명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지금 상표권 등록되어 있다 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쿠팡에서 상품명을 짓고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너 매칭을 한 판매자가 있을 거예요. 위너 매칭한 판매자는 상품명을 변경을 못 합니다.
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무조건 원 판매자만 있어요. 내가 상품명을 지었으니까 나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너 매칭한 판매자는 상품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위너를 매칭한 사람은 그냥 네, 그 상품명을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상품명을 지을 때 네.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상표 등록된 상표명이 제일 좋죠. 그러면은 내가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거 네. 그거를 상품명에 걸어 놓으면 네. 따라오지 못하겠네. 그쵸? 내가 내가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상품을 등록할 때는 무조건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치. 효자 상품들이 진짜 다 한 번씩 위너 매칭이 다 됐었거든요. 네. 그래 맞아. 네, 위너 매칭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풀기는 풀었는데 네. 한 번씩 중국 업체들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네, 상품명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 굉장히 노하우를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꾸미시나요? 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진짜 만들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명 그리고 가격 그리고 리뷰의 개수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상세 페이지를 가공을 할 때는 나중에 진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이럴 때는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네. 근데 초반에는 넣어야 되는 요소들만 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냥 내가 구매자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먼저 써본 사람들의 후기가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에 소고점들을 녹여서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던 어떤 경험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리뷰 모음집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넣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는 우리가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만 이제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 예를 들면은 가격 할인 이벤트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그때만 리뷰를 남겨주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정의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가 필요하죠. 네이버랑 쿠팡은 다르게 네. 쿠팡은 사람들이 리뷰를 잘 안 남겨줍니다. 리뷰를 잘 안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상세 페이지에 녹여주는 거죠. 녹여주고 또 중국어 되어 있는 부분을 번역을 하잖아요. 네. 번역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어색해도 돼요. 어색해도 되고 그 부분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깔아두시고 진행을 하면 좋고요. 그게 상세 페이지의 어떤 기본인 거고 나중에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공포 마케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자들이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떤 벌어지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거나 또는 나와 경쟁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경쟁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약간 비교를 해주면서 요즘에는 비교 마케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타사 비교. 네, 타사 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네. 너무 타사를 이렇게 진짜 완전 낮게끔 하면은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치, 예. 그 부분이 조금 상식선에서 네.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수동 등록을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야 되는데 멀천나님 어떻게 만드시나 좀 궁금해서. 저는 근데 편집을 제가 직접 안 합니다. 편집을 제가 직접 안 하고 저는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직원분한테 뭐 워드나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직원분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도 기획은 월천남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전에는 제가 했는데 지금은 기획적인 부분도 제가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월천나님께서는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따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마케팅 쿠팡 광고는 진행하고 있어요. 네, 광고나 리뷰 작업, 블로그 이런 것들. 네네. 블로그는 지금 따로 하진 않는데 블로그는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이런 쪽으로나 아니면 강의 쪽으로 그냥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는 쿠팡 광고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쿠팡 광고만? 네네. 그래서 이 광고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애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네이버랑 쿠팡은 광고 시스템이 다른 게 그 네이버는 우리가 광고비를 한 달에 얼마를 쓰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쓰겠다 하면 10만 원을 입금하고 거기서 차감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그게 아니에요. 쿠팡은 나중에 이제 광고비가 다 쓰고 나서 정산이 될 때 쿠팡 광고비를 빼고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판매를 많이 했는데 이게 역마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쿠팡 광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다크맨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네네. 제가 그 다크맨 채널에서 미니 특강을 개최를 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실 때 제가 그분들에 한해서 조금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감사합니다.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또 바로 그러니까. 네, 왜냐면 화면을 보면서 이게 제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많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요즘 강사분들 조금씩 섭외해가지고 네. 또 노하우 강의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거든요. 월천나님도 한번 해주시면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월천나님도 현재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네. 이제 막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초보셀러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저도 아직 초보입니다. 제가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지만 왕초보를 이렇게 알려줘보자 라는 생각인 거고 네. 이문자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저도 더 배우게 되고 저도 따로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처음에 50만 원, 100만 원 벌고자 하는 생각으로 처음 이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요.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빨리 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진상 고객을 만나거나 또는 솔직히 이것도 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1, 2개월 하다가 그만두거나 지속하는 사람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업을 그냥 한 1, 2년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게 완전 억대 매출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여기서도 월급만큼의 돈은 무조건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네네.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초반에는 힘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 그 시간을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보면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 기간은 무조건 있어요. 그게 직장 생활이든 네. 아니면은 사업이든 다른 어떤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그만두시지 말고 지속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휩쓸리는 사람들. 네. 어디서 뭐 이번에 1688 이런 시장들이 국내로 들어오니까 지금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톡방이나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네. 뭐라고 하죠? 킵고잉이라고 하나요? 네. 일단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쭉 하자. 한 2, 3개월만 진짜 미친 듯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길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반자동을 하루에 50개 등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0일이면은 1,500개예요. 네. 3개월을 지속했을 때는 한 4,500개에서 5,000개 될 거예요. 네. 그럼 5,000개를 등록을 했을 때 만약에 올바른 방식으로 등록을 했을 때 네. 이게 뭔가 판매도 안 일어나고 유입도 안 일어난다면 그건 올바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니겠죠. 네, 근데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시도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상품을 등록을 했다면 네. 무조건 저는 판매가 되고 매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매출도 나오면서 네. 거기서 우리가 제품을 타오바오나 1688에서 구매를 해보고 그게 실제로 고객집까지 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전부 익히게 되면은 네. 이게 길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한 일주일 해보거나 아니면 한 달 잠깐 해가지고 단기간에 뭐 해보려고. 네, 단기간에 뭔가를 해서 나올 거라고는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하게 일단 하시고 저도 진짜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스펙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뭔가가 뛰어난 그런 구석이 없거든요. 근데도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서 어떤 크지는 않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되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야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나 그리고 지금 나와서 사업을 할 때의 어떤 그 시야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그게 온라인 사업이 될 수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네.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판매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는 홍보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지금 다크맨 님도 어떻게 보면 구매대행으로 시작하셨지만 그쵸. 뭐 유튜브도 진행하시고 블로그도 진행하시고 강의도 진행하시잖아요. 저는 온라인 쪽으로 뭔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온라인 쪽으로. 네네. 진짜 월천나님 말씀대로 온라인 사업에서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천나님께서 사업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셨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과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서 올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온라인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힘들었던 점은 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사업이 우리가 혼자 하면은 계속해서 혼자 할 수가 있잖아요. 1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그냥 혼자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초반에 그게 너무 고립이 되고 외롭더라고요. 그때가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처음에 일을 할 때 집에서 했었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도 안 나가게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를 나가고 있고, 아, 네. 거기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힘들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고립이 됐을 때, 고립되었을 때. 네,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해결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크맨님도 만나고, 아, 네. 그렇게 저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아, 그분의 어떤 성공 스토리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네.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저와 촬영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긴 촬영에 와, 네네네. 대표님이 열심히 진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이 촬영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대표님. 저는 이렇게 누군가의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네네. 인터뷰를 진행한 적은 있는데, 네. 다른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한 건 처음인데, 네. 짧게나마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네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다크맨님 채널에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또 안 되다 보니까 네, 대표님들의 어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재능 기부라고 하나요? 재능 기부면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네. 한번 내가 싹 보여주겠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중간마다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은 링크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선착순이잖아요. 네, 선착순이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옆에서 봐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한 10명 되나요? 한 10명 이내? 네, 10명 이내로. 네, 10명 이내 네, 3시간이라고 10명 이내. 하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월천남님께 네. 제대로 된 수동 등록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구매대 수동 등록으로 월 5천만 원을 내신 월천남님, 진짜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저도 수동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저보다 더 높게 성장하고 계셔서 야, 이거 인터뷰 진행하는데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월천남님도 강의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 월천남 검색을 치시면 나오거든요. 톡방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쪽으로도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월천남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일단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또 다크맨님이 네.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 되게 편하게 인터뷰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출연해서 그때는 좀 더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아, 네, 저 때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월천남님 꾸준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하시잖아요. 네. 그 사업 계속 쭉 성장하시는데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윈윈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진짜 이제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